논술 전형입니다. 논술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논술을 통해서 좀 더 상위권 대학으로 나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6논술로 도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냉철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대학의 입학처장님하고 나누는 대화 속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수님들이 평가하다 보면 이거 어느 학원의 논술 유형이구나 라고 그냥 드러난대요. 무섭죠. 글에는 그 사람이 담겨 있거든요. 저도 생기부를 읽거나 때로는 예전에 자소서를 읽어보면 학생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는지 글을 읽으면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학생이 너는 어느 시기에 상당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한 느낌이 든다 라고 하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 논술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판적 사고력이고 논리적 사고력입니다. 글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 1번 항목인 어떠한 내용을 요약하시오라고 하는 부분은 연습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짧은 기간에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에 위한 변별은 사실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2번과 3번 항목의 어떤 그 논술 문항이 실제적인 변별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하죠. 즉 A의 어떤 지문을 바탕으로 B와 C에 대한 어떤 개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면 해결책을 제시해 보세요 라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 때는 여러분들의 논리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편일률적인 글쓰기가 되어 있어 봐요. 마치 마네킹을 찍어내는 것 같잖아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그럼 어떤 것이 담겨 있어야 되냐면 지원하는 학생의 지금 논술을 작성하는 학생의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고민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펼쳐나가기도 하고 그 안에는 철학적인 고민이 담겨 있어야 되기도 하죠. 그러니 논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판적 사고가 상당히 강하고 그 다음에 냉철하게 논리적으로 기술을 해나가는 습관이 평상시에 되어 있어야 되고 그 학생이 드러나야 되는 글쓰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꼭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매일매일 일기를 써라. 여러분들도 논술에 도전하고 싶다면 매일매일 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이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사회적인 중요한 이슈를 주제로 삼고 글을 쓰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공계열의 자연계열에 지원하고자 하는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이라든지 과탐 논술이 병행이 되겠죠. 논술을 보니까 어느 정도 개념만 익히면 충분히 기술하고 따라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념이 굉장히 우습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 개념에서 출발해서 좀 더 복잡한 것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습관, 수리 논술 같은 경우도 수학 문제를 빨리 풀어내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자기만의 어떤 풀이 방법을 고민을 많이 했던 학생들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봤습니다. 자, 실적 위주의 전형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중심의 전형인데 바로 여러분들이 정시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정시에도 학생부 종합전형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서류 전형이 있기 때문에 수능 중심 전형이라고 따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수능 중심 전형이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수능 100%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수능 80%, 때로는 수능 70%, 그 다음에 어떤 교과의 성적을 같이 넣는다든지, 교과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능에서 선발했을 때, 어느 학과의 최초합과 추합의 점수 차이를 비교해 보면 표준 점수 1점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교과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든지 아니면은 교과 성적을 집어넣고 해당 부분을 반영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상당히 이 성적에 의해서 좌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서울대가 올해 신입생들, 즉 2023학년도의 어떤 정시전형에서부터 교과의 성적을 반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요거 굉장히 주목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 정시를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으로 나눠서 선발을 하였는데, 지역균형에서 수능을 60%, 교과를 40% 반영한다고 하였고, 일반 전형에서는 수능 80%, 교과 20%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그게 교과의 내신 등급이 아닙니다. 교과의 내신 등급도 반영하지만 어떤 과목을 이수하였고 몇 명이 이수했으며 원점수는 어떻고 표준 편차는 어떻고 평균은 어떠며 그 안에서의 세특 내용은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이게 교과입니까? 학생부 종합입니까? 학생부 종합이나 같습니다. 서울대에서 이렇게 뽑기 시작하면 앞으로 나머지 대학들도 정시에서 이렇게 교과를 반영을 하되 학생부 종합의 형식으로 평가하는 그러한 반영 방식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에서 3년간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재수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시 전형을 준비할 때 수능만 준비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3학년이 되면서 학교 수업을 내팽개치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학생다운 모습을 유지해야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성공하는 대입 진로 진학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3 학생들이 때로는 중간고사 이후에 나는 수능 중심이다라고 해서 수능 공부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랬다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대학에 도전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고3의 어떤 생활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대입 전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고, 해당 전형의 변화 특색을 살펴보면서 학생부 교과 전형, 정시 전형까지도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또는 중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현재 고3 학생들도 학생의 모습에 적합한 그런 바람직한 학생의 모습을 유지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세부적인 항목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으로 가지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바른미래교육연구소의 장 소장이었습니다.